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 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지금의 인사동 일대인 한성 중부 간인방 훈동. 김홍집 대감 옛저택 자리에 소재한 의학교는 봄 학기 개학을 앞두고 작은 공사 중이었다. 목수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한 교사가 우연히 목수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아무튼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넉넉하고 시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하루 종일 일만 하고 내가 보기엔 하늘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고루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고 말이야. 작년에 목수가 말했다. 아닐세. 초로의 다른 목수가 말했다. 비난받아야 할 것은 하늘이 아니고 우리 자신일세. 하늘은 성공과 실패를 주지 않아. 하늘은 단지 기회를 줄 뿐이지. 우리가 그 기회를 열심히 일해서 잡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다네. 두 번째 목수의 뜻밖의 말에 교사의 두 눈이 번쩍 뜨였다. 그는 목수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나는 당신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오.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젊은 시절에 학문을 닦았던 게요? 아닙니다. 나리. 소인은 한문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초로의 목수가 대답했다. 허허, 위대한 성현의 경전을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방금과 같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오? 아니라면 혹시 서양인과 줄이 닿는 게요? 그렇습니다. 소인은 야소교 신자입니다. 선교사들이 좋은 책을 우리 글로 번역해서 학문을 통해 배우는 것 이상으로 언문으로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리도 아시다시피 학문은 조금이라도 익히려면 10년, 잘 읽으려면 15년, 문장이 되려면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백성들이 얼마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높으신 분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꿀떡을 사 먹을 수 있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일전에 3개짜리 일본 비스킷이면 만족합니다. 책도 마찬가지로 높으신 분들은 돈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읽을 수 있지만 반면에 저희는 언문으로 충분합니다. 높으신 분들이 꿀떡에서 좋은 것을 얻는 것처럼 저희는 비스킷에서 그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스킷은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목수의 현명한 대답에 교사는 다시 한번 더 놀라 그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그의 말은 조리가 있었고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분명했다. 교사는 어린아이도 한 달이면 배우는 업문이야말로 한국의 미래를 환하게 밝혀줄 것이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았다. 교사는 목수와 작별을 고하고 곧장 학부로 달려가 자신이 목수로부터 들은 말을 대신에게 전하고 업문학교 설립을 요청했다. 대신도 목수의 말에 크게 감명을 받아 교사의 요청에 동의했다. 그렇게 해서 업문학교는 사범학교 내 빈 사무실에서 문을 열었다. 교장은 김가진, 교감은 지석영이 내정되었다. 헐버트는 영문 얼간지 더 코리아 리뷰 1902년 2월호의 A School to the Native 캐릭터라는 제목으로 이 일화를 자세하게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영국이 라틴어의 지적인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처럼 한국인이 주도하는 업문학교 설립을 통해 한국 교육을 혁신하는 작은 시작이 되길 바란다. 이 일화에 등장하는 의학교 교사는 당시 의학교 교장이던 지석영으로 추정된다. 학부 대신에게 교사가 업문학교 설립을 청원할 정도로 업문교육과 보급에 관심과 열정을 가질 만한 인물로 의학교에서는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 개강을 앞두고 업문학교 교실을 둘러본 지석영은 감회에 젖어 눈을 감았다. 20여 년 전 일이 마치 어제 일처럼 떠올랐다. 1879년 10월 어느 날 부산 계양장에 가면 일본인 의사로부터 우두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안고 찾아왔다. 하지만 막상 와보니 어디로 가야 우두법을 배울 수 있는지 몰라 난감한 지경에 처해 있었다. 더욱이 일본인 거류지라서 조선인 간속의 검문이 심해 몇 차례 고초를 겪었다. 다행히 스시마 출신 조선어 통사인 우라세 히로시를 우연히 만나 일본 해군 소속 재생의원 의사를 소개받을 수 있었다. 우라세는 외무성 관할 수량관 어학소 교사로 일본인들에게 조선어를 가르치며 조선어 연구도 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지석영이라고 합니다.
우두법을 배우려고 한성에서 왔습니다. 당신이 바로 지군이군요. 나는 마스마의 원장이라고 하오. 우라세 교사로부터 방문할 거라는 연락은 받았소. 그런데 우두가 뭔지는 아시오? 예, 우두는 소가 살짝 앓는 일종의 두창이라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스승님이 지난 병자년 수신사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따라가셨다가 준텐도의원 의사로부터 종두법을 전수받고 종두기감이라는 책을 구해 오셨습니다. 스승님은 그 책으로 저희들에게 종두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너무 간략해서 접종은커녕 두묘를 제조하거나 보존하는 방법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소? 종두기감은 대학동교 종두관 간사부가 가스학기가 1871년에 저술한 책인데 본문은 대략 20페이지 정도에 불과할게요. 우두법 자체가 생각보다 간단한 시술이기도 하고 실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설명 정도에 그쳤지 싶소. 해설서도 있는데 스승님이 그건 챙기지 못하셨나 보. 선생님, 실습까지 포함해서 얼마면 배울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한 달이면 좋게 배울 수 있을게요. 그렇다면 얼른 배워 두창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불쌍한 조선 동포들을 돕고 싶습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대신 제가 머물 동안 병원 일을 열심히 돕겠습니다. 따로 시키실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석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연신 고개를 숙였다. 허허허. 알겠소. 그만됐소. 마스마에가 웃으며 말했다. 지금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우라세 교사가 인어대방을 교정해서 증복판을 내느라 고생이 심한 모양이오. 그를 도와 좋은 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소. 그걸로 충분하오. 물론입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지석영은 그렇게 해서 부산에 한 달 보름가량 머물며 재생의원 마스마의 원장과 군의 도스카로부터 우두법과 서양의학을 배웠다. 당시 일본은 육해군의 군의만 해도 200명가량 되고 종두애들이 만든 종두소가 나중에 대학동교 의학교를 거쳐 도쿄대학교 의학부로 발전했다는 것도 그들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렇듯 지석영은 일본인 의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조선도 서양의학을 가르치고 의사를 양성하는 의학교와 병원 설립이 시급하다고 느꼈다. 어울러 우라세와 함께 인어대방 교정 작업을 하면서 신학문 도입 수단으로 번역과 언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표준말 제정과 어법 정리 같은 어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다.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어 학습 교재로 단어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초급 교재 교린 수지가 가장 널리 사용되었고 단화 문장으로 구성된 고급 학습 교재로 인어대방이 있었다. 인어대방은 조일 양국 통사들이 외교, 사행, 무역 실무에 관한 담화를 나누거나 왕복 서간을 작성하고 읽기 위한 교재로 활용되었다. 이들 교재는 스시마 출신의 조선어 통사들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라세는 인어대방을 개정, 증보하고 교린 수지도 재간하느라 무척 바빴다. 그런데 개정판을 낼 때마다 조선어가 실제 언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다. 통사들의 거류지가 부산 초량 지역으로 제한되다 보니 경상도 방언이 적잖게 반영되었고 어법도 문제가 되곤 했다. 우라세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선인 조사나 경성학사들을 초청하여 도움을 받았다. 그러던 중 경성말을 하고 한문 소양과 의학 지식을 가진 지석영을 우연히 만나 여간 기쁘지 않았다. 우라세와 지석영이 교정을 본 정정 인어대방은 일본 외무성에서 1882년에 출간했으며 도쿄의 국어학교 조선어학과 교재로 사용되었다. 정정 인어대방은 언문을 주문으로 하고 주문 왼편에는 필요한 한자를 주문 오른편에는 언문 문장을 일본어로 단순히 번역만 하고 언문 발음을 가나로 따로 병기하지 않았다. 재간 교린 수지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통사들은 언문 자모가 간단하여 쉽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영문운독처럼 언문음을 가나로 따로 표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헐버트가 언문은 소리와 문자가 일치하기 때문에 발음 기호가 따로 필요 없다고 한 말을 상기하면 쉽게 수긍이 된다. 그리고 일본인 통사들은 음절문자인 가나로는 영문 발음과 마찬가지로 언문 발음을 제대로 표기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은 한참 뒤이긴 하나 참모본부가 고백한다. 참모본부는 일본 제국 육군의 최고 군령기관으로 청일전쟁과 조선 침략을 실제로 기획 지휘한 핵심 조직이었다. 1894년 청일전쟁 발발 직후 참모본부는 폭개경 회화서인 이란회화를 발간해 군인들에게 배포했다.
1한회화 제7편 제1장 첫인사를 보면 이전 교린수지 같은 책에 비해 내용이나 구성이 확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상단에 가나로 단어나 문장이 있고 하단에는 해당 단어나 문장을 원문으로 쓴 다음 그 원문 오른편에 가타가나로 원문 발음을 작게 변기했다. 그런데 이 책 서원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원래 가나는 원문음을 표기하는 것이 어려워서 뭐 같은 몇 가지 임시적 조치를 취했다. 결국 이 서원에 따르면 참모 공부조차 일본어 가나 체계로는 조선어 발음을 충분히 표기할 수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 이는 당시 일본의 군사 언어 실무자들 또한 조선어가 일본어보다 표음 능력에서 우수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런 일본 가나의 정밀하지 못한 표음 능력 문제는 조선인 학습자가 사용하던 일본어 학습 교재와 비교하면 더욱 분명해 보인다. 조선의 사역어는 일본어 학습 교재로 주교재인 첩해신어와 사전인 외어류해를 주로 사용했다. 그중 주교재인 첩해신어를 보면 주문을 히라가나로 크게 쓰고 주문 오른편에 작은 글씨로 가나 발음을 원문으로 따로 달았다. 한 어구가 끝나면 두 줄로 원문 해석도 작은 글씨로 써놓았다. 중국어 학습서인 노걸대나 박통사 언해본과 같은 방식이다. 이런 발음 기호로서의 원문의 빼어난 역할에 대해 헐버트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문자인 원문은 표음 문자 체계의 모든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